The second special lecture of the 2016 IFUNS Conference on the Global Affairs is a lecture by Professor Okonogi Masao, Professor Emeritus at Keio University. 사회는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The moderator for this lecture is Professor Jo Yang-hyun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저는 조양현입니다. 국립외교원에서 한일 관계, 일본의 정치 외교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의 사회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강연을 해주실 오코노기 교수님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코노기 교수님은 현재 케이오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케이오 대학교 법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그리고 또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워싱턴 대학, 하와이 대학, 그리고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에 유학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케이오 대학의 지역 연구센터 센터장도 역임하셨고, 이명박 정권 때는 한일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회 일본 측 좌장을 맡으셨습니다. 전문 분야는 한반도, 북한, 한국, 한일 관계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계시고, 매우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계시는 한국 전문가 중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솔직한 조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 오코노미 교수님이시고 대표적인 권위자이십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 주제는 격번기의 국제 정세에서 한일 관계, 역사, 중국, 북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오코노기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교 관련 연구소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이펀스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또 크레스너 교수님 다음으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또 그렇게 한일 관계에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의 정세를 보면은 전 세계적인 정세가,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뉴 오더, 뉴 스트래티지, 뉴 에라, 이러한 주제이다 보니까 전반부는 그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한국과 일본,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과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건국기념일에 맞춰서 북한의 핵실험, 제5차 핵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매우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느낌, 정말 놀라운 계획성이 있구나라는 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10월 30날
조선노동당의 중앙회 정치국에서 내년 5월, 즉 2016 초에 올 초에 당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부터 이미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5월 당 대회에 맞추어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당 대회 이후에 한 1년의 행동들은 2단계로 1단계, 2단계 거쳐서 교묘하게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트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작년 12월 12일이었던가요? 베이징에서 예정이 됐었던 그 북한의 여성 합창단원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갑자기 공연을 중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그 이틀 전에 김정은은 북한은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소폭탄의 거대한 폭발음을 울릴 수 있다. 그런 핵 보유국이 되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월 6일에 제4차 핵 실험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계획성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고를 하고 실천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2월 7일 대포동 2호의 개량형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정은은 3월 15일에 또 예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른 시기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탄도 로켓 발사 실험을 단행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その後にさまざまな実験が行われて党大会があったわけですが、党大会が終わった後、それが実行に移されていったわけです。私は従来のパターンから言うとですね、党大会まで緊張高めていく、そして国内の団結に 북한 국내 단결에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이용을 해서 당대회 끝난 다음에 그것을 약간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당시에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예상이 어긋났습니다. 당대회 이후에 오히려 미사일 실험부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 아시다시피 6월 20일에 무수단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무수단은 다 합하면 6발, 8발이었나요? 그중에서 결국 한 발만 성공한 것 같은데 이 로켓은 아무튼 무수단은 한 발이라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SLBM의 발사 실험도 있었고요. 또 9월 5일에는 노동인지 아니면 신형 스카드 미사일인지 모르겠지만 3연발, 세 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제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 미사일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또 핵탄두 같은 경우도 소형화시키고 또 경량화시키고 게다가 표준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로 해서 미사일, 핵 미사일 개발 완성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제 예상을 넘어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9월 20날에 또 예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인공위성용 신형 엔진의 연소 실험을 하겠다.
大型の人工衛星を打ち上げる準備が整っている。 인공위성을 발사할 준비가 됐다. 発射の準備を急いで終えろと 그러니까 いうふうに 빨리 金正恩が 발사 言った 준비를 という 마쳐라라고 報 김정은이 道が出ている。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ですからまあ多分次 아마 は 다음은 核実験じゃなくて私はもう一度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長距離ミサイル 장거리 の発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今回は人工衛星という形で予告して行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そ 예고를 ちら 했을지 の 모르겠지만 実験が 그쪽 行われるのではないかと 실험 いうふう 쪽으로 に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見ております。 보고 있습니다. まあこういうことで 이러한 일들이 出ている脅威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인한 ま 위협, あ脅威の深刻化というの 위협의 があるわけです 심각화 が 이런 것들이 日本 있습니다. では安倍総理 일본에서는 も 아베 異次元の 수상도 脅威なんていう言葉 2차원 を使いました。 다른 次元を超えた 차원의 脅威 차원을 が 넘어선 위협이다. 発生していると 그런 위협이 そういう 발생하고 意味であります。 있다라고 이야기를 つまり北 합니다. 朝鮮の 즉 核ミ 북한의 サイ 핵 ルが 미사일이 実用化に近づいている 실용화에 一歩手前まで来てい 가까워지고 るんじゃ 있다. ないか 우리 と 발 いうこと 바로 は 앞까지 와 있다. ソウルも 그런 게 東京 아니라 も同じ脅威に 서울이나 さらされているという 동경이 도쿄나 ことです。 같은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요. 短距離ミサイル 단거리 発射 미사일 するか 발사할지 もうちょっ 아니면 と 조금 足の長 더 い 길게 ミ 갈 サイ 수 ル 있는 発射する 미사일로 かの 갈 問 수 題であってです 있는지 ね 뭐 이것의 문제이지 米軍基地がある 미군 限り 기지가 있는 한 それが標的 그것이 になること 표적이 は 된다는 것은 明らかであります。 분명한 것입니다. 北朝鮮のメディアが伝えることでは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彼らの第一目 그들의 標 첫 は 번째 목표는 青瓦台と政府機関だというこ 청와대와 とに言って 정부 います。 기관이다 이렇게 そ 얘기를 して 하고 第二 있습니다. 目 두 번째 標は 목표는 アジア太平 아시아 洋地域 태평양 の米 지역의 軍 미군 基地 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この 있거든요. 中にはもちろん日 그중에는 本の 물론 米軍基 일본에 地も 있는 含まれ 미군 るわけ 기지도 ですが 포함이 되는 と 것입니다. アメリカ 이렇게 本土だ 그리고 또 こういうふう 그다음에 に 미국 言 본토다. っているわけで 이렇게 す。 이야기를 하고 있죠. まあそういうことですからですね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ちょっと目標が 조금 日 목표가 本の 일본 政府機関にまでずらされ 정부기관까지 ればですね大都市攻撃になるわけですから 대공격이 ソウ 되는 ルと 것이니까 뭐 韓国と日本が受けている 한국과 일본이 받고 있는 脅威のレベルというのはかなり 수준은 近いものところま 거의 で来ているというふ 가까운 うに 수준이 言っていいと思いま 되었다라고 す。 이야기할 수 있을 そ 것 してもちろ 같습니다. ん 그리고 彼 또 らが目 물론 指しているの 북한이 は 노리고 있는 것은 まあその軍事的な目標 군사적인 の 목표 とともにある 와 政治 함께 目標といった 정치적인 らいいんでしょうか。 목표라고 해야 ア 할까요? メリカのオバマ 미국의 政 오바마 権の 정권의 戦略的な忍耐という 전략적인 そういう政策を破綻させ 정책을 て 파탄시키고 そして 그다음에 新大統領に 새로운 政策の転 대통령에게 換を求 정책 める 전환을 という 요구하는 ことだろうと思い 것이 ます。 아닐까 ですから 생각합니다. この 그렇기 때문에 実験はまだ 이 しばら 실험은 く続くというこ 계속 とになって 앞으로 くるわけです 얼마간은 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まあ米韓 한국과 が 미국이 サードの配備 사드 を 배치를 決定したという 결정을 こと、これ 했다라는 は 것은 我々にとっては朗報と 우리에게 いうふうに受け 있어서는 取られていま 양보로 す。日本では 들렸습니다. それは 일본에서는 あ 그것은 りがたいことだ 굉장히 という 감사한 こと 일이다 というふうに受け取ら 라고 れていると 받아들여지고 思います。 있습니다. なぜかといえば 왜냐하면요 それは 그것은 そのサードという 그 のは 사드라는 것이 アメリカの抑止 미국의 力を守るためのものですから 억지력을 在 위한 韓米軍 것입니다. 제 を守 주한 る 미군을 在韓米軍基地 기지를 を守るということ 보호하는 것 それが 그것이 結局北朝 결국 鮮の攻 북한의 撃を抑止することにな 공격을 るわけ 억제할 で 수 すから 있는 것으로 연결되는 それは 것이기 当然 때문에 韓国だけでなく 그것은 て日本に対す 당연히 る 한국뿐만 攻撃 아니라 も抑止されるという意 일본에 味で 대한 ですね 공격도 막을 수 我々の 있다는 間に 것이죠. は 그러니까 まあそういう 요격할 意 수 味で 있는 の何て言う 것입니다. んでしょうか 그런 의미에서 戦略 우리는 的な共通 전략적인 性のようなものが生まれ 공통성 た 같은 という 것이 こと 생겨났다라는 것을 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少し話を変えたいんですが 조금 この 바꿔보죠. 異次元の脅威という 다른 こと 차원, の源 2차원의 泉なぜ我々がこの 왜라는 말이 왜 어디서 北朝鮮 나왔느냐? のミ 그 サイル 원천은 にそれほ 무엇이냐? ど強い脅威 북한의 を感 미사일에 じるの 대해서 か 왜 という 그렇게 우리가 그럼 위협적으로 그것을 その 느끼느냐 하는 理由ですが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まあ一つはですね 한 も 가지 ち 들 ろ 수 ん 있는 것은 これまで 물론 大変な 지금까지 努 매우 力を 많은 繰り返され 노력을 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 거듭해왔음에도 繰り返して 불구하고 きたにもかかわらずです 그럼에도 ね 불구하고 とうとう北 드디어 朝鮮はここまで来た 북한은 のか 여기까지 왔는가? 我々は結 우리는 局 결국 核ミサイルの完成というものを阻止できないんではないかとい 핵무기 う 개발의 こういう 완성을 不 저지하지 安とか 못하는 疑 것이 問 아니냐라는 불안과 의문이 있는 これが 것입니다. この脅威の 이것이 이 源泉に 위협의 なっていることは間 원천이라는 違いないと思い 것은 ます。 틀림없다고 かなりの部分 생각합니다. でそれは 상당 共 부분 有されてい 이것은 る 또 わけで 그리고 す。 공유되어 있는 しかし 위협입니다. 하지만 今一つの 또 脅威は 하나의 ですね 위협이라고 본다면 まあ韓国の方には聞き 한국 苦しいかもしれ 여러분들께서는 ませ 좀 んが 듣기 안 分 좋으실 수도 断国家 있겠지만 の 분단 一 국가 方が
한쪽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소련 등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대국의 핵무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호 억지 이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분단 국가의 한쪽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표현하기가 이질성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 국가의 힘으로 두 개의 정당성 원리가 거기에 존재할 것이고 2つの体制が長い間生存競争を繰り広げてきたという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から、そこには崩壊とか戦争とかですね、共存とか統一とかそういうようなタイプのイシューが存在するわけです。で、韓国はもちろん私の理解しているところではね、まあ日本の植民地下でにあったわけですが、ウィルソン的な民族自決主義というものを背景にして三一独立運動の伝統を持っていますし、そして上海や重慶の大韓民国臨時政そこに正当性の根拠を置いているわけですし、戦後は民主的な政権を選挙によって樹立し、まあクーデター後もですね、工業化、民主化を達成するという形で今日まで至っているわけですが、それは一つの正当性原理ですが、北朝鮮はですね、北朝鮮なりの正当性原理、建国の理念のようなものを持っています。これは韓国側から見れば不理解かもしれませんが、スターリン主義的なバックグラウンドを背景にしていたと思います。彼らはスターリンのロシアに支えられて、そして東満州でパルチザン闘争をした親日政派らのグループが率いていたわけでありました。この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か、建国の時の形、国の形というようなものはその後も引き継がれたわけですね。つまり東満州のパルチザン闘争というのは何だったのかというと、そこにある種の根拠地を作るという、根拠地を作って国内に進出するという、日本軍と戦うという、そういう理念のもとで行われたわけですから、北朝鮮の建国の理念というのはそういう種類のものですから、北朝鮮にできた民主基地から南を解放するという武力行使まで行われたわけです。私はそういった理念というのは現在も死んでいないと思います。いろんな形で生きている。そこがしかし彼らは南朝鮮革命には失敗したわけです。失敗して冷戦が終わるときに崩壊してよかった、崩壊してもよかったんですが、そうではなく生き残って、金正恩の20年間に必死で核兵器の開発を行ってきた、こういう厄介な国だ。ですから、そういった国が持っている核兵器は他の国が持っている核兵器とは違います。同じように分断国家として東ドイツとか南ベトナムという国も崩壊したわけですが、東ドイツにはそのようなある種の正当性原理のようなものは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彼らは東ドイツ国家が正当だというイデオロギー的な理念、イデオロギー的な根拠というものを持っていなかったし、核兵器を作ってまでともかく東ドイツという国を守るんだという意思、そういった意思は持っていなかった。しかし北朝鮮は違います。ですから大変厄介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つまり彼らの核戦略というのはそもそも生存戦略からスタートした。
시작이 되었고 체제 유지가 목적입니다. 수단이 핵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だとすると、 그렇다면 いくつかの疑問が出てくるわけですが、 가지게 되는 かなり本質 것입니다. 的な疑問というものはですね、 그 본질적인 의문이라는 것은 いくつかございます。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しかしそうは言っても 하지만 ですね、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번에 그 북한이 달성한 あるいは達成しようとしている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核 핵 ミサイル能力、 능력 これは極めて初歩的な抑止能力でありまし 과연 그 た。それだけで本当に 그것이 北朝鮮 역기력이 の体制 되어서 を 북한의 체제를 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んだろうか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또いう 해주는 것인가라는疑問ですね。 의문을 そのように 가지게 彼 되는 ら考え 것입니다. るんだろうか 그것을 과연 북한도 という疑問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는 私は 의문입니다. 必ずしもそう 저는 は思って 반드시 いないんです。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これまでも彼らが 지금까지도 그들이 核兵器をめぐる非 핵무기를 核化の 둘러싼 交渉に応じた 비핵화 時というのは 협상에 응했을 応じた時という 경우에는 のはですね、 그게 어떤 別 경우였냐 の種類 하면은 の非常に大きな 다른 종류의 대단히 큰 獲得物があった時、つまり 핵등물 日本や 그러니까 アメリカと国 일본이나 交正常化が可能だ 미국과 というよう 국교 な 정상화가 そういうような 가능하다라는 交渉の中 큰 で 결실이 彼らは 있을 경우 그들은 협상에 각각의 고시원에 임해서 오시다 비핵화 협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その本質的な 그러니까 그 まだまだですね 본질적인 まだまだ北朝鮮 그러니까 が達 아직 成した獲 북한이 得しようとしている 얻으려고 抑 하는 止能力というのはまだまだ初 억지력 歩的な 이런 もの 것은 であって 아주 それによ 초보적인 って体制 것이고 の 이를 存続という 통해서 ものが保障 체제 されるほどのものでは 존속이 ないんだという 보장될 こ 만한 것은 これが第一 아니다. です 이것이 ね。 첫 번째입니다. で第2はで 그럼 す 두 ね、 번째는 しかし体制の維持が 그러나 可能に 체제 なった時 유지가 に 가능해졌을 可能だ 때 と。ある種の安心感が生まれた時に 뭔가 彼らは何をする 안심감이 んだろうか 나타나겠죠. 그럴 そ 때 れで 그들은 満足 무엇을 するんだろ 할까요? うか 거기에 만족을 할까요? 체제 유지만에 만족을 할 뭐 것인지 조화스니 아니면 못 한 번 더 도발을 할 것인지 김일성の時代に戻るんだろうか 김일성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改めて核抑止の 다시 한번 핵 核の抑止を背景にして別のタイプの 새로운 타입의 다른 유형의 도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番目は 세 번째로는 逆に体制の維持が困難になった 체제 時に 유지가 어려워졌을 경우 彼らはどうするだろう 그들은 か 어떻게 할 것인가 ま 이런 걸 생각해 あ 보았습니다. 先ほど申し上げた 앞서 ように私は 말씀드린 北 바와 朝 같이 鮮の 저는 崩壊というもの 북한의 をそれほど簡単な事 붕괴는 態だ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せん。 간단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東ドイツの崩壊よりももっともっと難しい 붕괴보다도 状態 북한의 困 붕괴가 難な 더 状態は 어려울 거다 生まれはしないか場合によって 이렇게 は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爆発するよう 따라서는 な 폭발할 可能性というものも 가능성도 やはりありはしな 역시 いか 있지 않을까. 彼らが黙って 북한이 과연 지금 다시 가만히 운명을 자신들의 깨달으라고 운명을 그런 받아들일까 간지를 갖게 이런 됩니다. 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でそれでは我々にとっての課題は何 그럼 なのか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我々は何をすべきなの 우리들은 か 무엇을 해야 我々の 할지 政策ですね 우리들의 こ 정책 れはなかなか難しい話で 이거는 ですね 상당히 私 어렵습니다. この講演会 그래서 오늘의 이 강연회를 声がかかってから 위해서 ずっとこれを考えてきました 처음에 저한테 의뢰를 本当に大変難しいテーマ 받았을 때부터 だという 계속 ふうに思い 이 ます 주제에 いろんな 대해서 人がいろんな 고민했습니다. ことを言っており 많은 ます 분들이 が 여러 이야기를 하시지만 で結論的にはですね 결론적으로 北朝鮮 말씀드리자면 にですね 북한은 核武装をしても 핵무장을 해도 核ミサイルを持っても何も変わらないんだとい 핵무기를 うことを 가져도 分からせな 아무것도 きゃいけない 변하지 という 않는다라는 걸 ことはねそれを理解させる 북한한테 알게 해야 됩니다. 必要がある 북한이 그거를 我々にとって 이해해야 核兵 합니다. 器というのは大変 우리에게 不都合な 있어서 現実ですが 핵무기는 北朝鮮にとって 불편한 も 현실이지만 初歩的な 그거는 核を持っただけでは何も変わら 북한 ないんだと 입장에서 いうこ 봤을 と 때 그냥 핵무기만 서로 갖는 또 것만으로는 하필 또 아무것도 인식사세를 변함이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니다. 인식시켜야 そして 됩니다. 交渉を選択 그리고 させ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협상의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核兵器 그들이 に 협상을 つい 선택하게 て持 해야 ってい 됩니다. る北朝鮮の
북한은 핵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중적인 목표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비핵화의 실현과 함께 북한과의 장기적인 상생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공존 이 두 가지 그 장기적인 전략 이것이 필요합니다. 핵 비핵화와 또 북한의 我々が必要としているのはあの時代の戦略かもしれない。 북한의 억지. 우리들이北朝鮮は今現在疑似的な冷戦を作り出そ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が。 냉전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유사적인 냉전 정책, 즉 유연한 공세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장기적인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하지만 확고한 주의 깊게 방금 전에 크레스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논문의 일부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런 정책이 유연한 봉쇄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最大の制裁、県内あるlong-term patient backfill and vigilant containment죠. 그리고 또 최대한의 제재, secondary sanction, 최대한의 제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의 억지,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방어 체제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확대력 억지의 과시, 다양한 데몬스트레이션도 열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한미일의 안전 보장 협력 그리고 조기 경계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そしてそれが必要なだけでなくて、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それ以上に重要なのは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次の政権もその次の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현 정권도 또 차기 정권도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私はそれは北朝鮮の核開発がここまで来た 북한의 핵 개발이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현실에 대응하는 것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これは 이거는 오랫동안 북한을 계속 지켜본 자의 직감인 것 같은데요. 북한은 자신들이 달성한 핵 억지력으로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이걸로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권 핵심부에서는 핵무기만으로 세상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작은 나라이지만 어리석진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주의 깊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느 시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상의 가능성, 체제 유지를 위한 협상의 가능성 이런 것을 북한에서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 주의 깊게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북한의 도발을 봉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아마 외교 영역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북한은 이미 사멸했다. 북한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육자회담의 공동선언 2005년 9월의 비핵화에 대한 그 성명에 집착을 하고 고집을 한다고 할까요? 이것을 재확인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똑같은 목표를 계속해서 고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실현한다. 즉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육자회담의 성명에 의하면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이었습니다. そして当初クリントン政権当時に考えられた枠組み合意というのは10年がかりでですね、北朝鮮の原子炉を軽水炉に変え、アメリカとの関係もその間に正常化し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合意であったわけですから、そのことを思い起こす必要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で、今日の事態を招いた失敗の原因というのはですね、我々の側にもあったと。我々というのは韓国にという意味ではなく日本を含めてですね、我々の側にもあったというふうに謙虚に考え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冷戦が終結した時、東アジア、特にハンバンドのデタントというものが成立しなかった。つまり南北朝鮮のクロス承認だとかですね、相互承認というようなことはドイツの例ですでに我々は目にしていたわけですが、20年前に目にしていたわけですが、しかしそういったものを実現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長期的には北朝鮮を責任ある国家として国際関係のネットワークの中に編入しなければいけないし、それなしには問題の根本的な解決というものは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ただここで誤解をされやすいんですが、北朝鮮と長期共存するというのはあの体制を認めることなのか、永遠にそれが続くのかという、そういう質問を受けるかもしれません。私はそうは考えておりません。長期的な共存をすれば必ず平和的な九州統一が実現するだろう。ドイツ型の統一が実現するだろう。だからそこまで持っていくまでが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북이 혹은 주변 국가들이 상호간에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류가 실현이 될 수 있는 사태가 만약에 일어날 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자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な柔軟な封じ込めというようなものに加えて、我々は長期的なビジョン、私も十分年を取りまして、そういうふうに考えたときに思い起こすのはですね、1973年のパク・チョンヒ大統領の平和統一外交宣言だったりなんかするんですね。そういう時代を知っているものですから、1973年に韓国が平和統一外交宣言を出し、北朝鮮が連邦制統一の提案をし、高麗連邦民主連邦共和国と言いました。そういった平和統一の政策に関しても
構想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いずれそういったものを争うような、どちらが正当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争うような、どちらの統一案が正当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争うような時期が来るのではないか、それを期待しております。日本には中国について一言だけ申し上げておきますと、今中国が演じている役割というのは中国にとっては最も苦手な役割であります。苦手でもやってもらわなければ困りますが、しかし本来中国が毛沢東や鄧小平の時代に唱えていたのはですね、自主的平和的統一、あるいは連邦制統一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長期的な共存を経た上で連邦制形式でを経てですね、南北が自主的に統一す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ような形のものであります。ですから彼らにとって一番重要なのは昔も今も変わりません。平和と安定であります。彼ら自身も朝鮮戦争に参戦した経験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にもかかわらずそれ以後はそういう平和と安定というようなものが重要であって、非核化も平和と安定のための非核化というふうに理解すべき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しかし今、そういうようなものが目標と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すべきではなく、朝鮮半島の非核化というものに関して中国がより積極的に関係し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日本に関して言うと、私はいくつかの考えがあります。金丸や小泉のイニシアティブが成功していたらハンバンドはどうなっていただろうか、今のようなことになっていただろう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時に考えます。金丸が訪朝したのは1990年、ドイツが統一される日朝間の当時抱えている問題を国交正常化ということをてこにして解決しようとしたわけでありまして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成功していたら事態が今と同じだっただろう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時々考えるわけであります。長らく核の問題を話していましたが、あと何分ぐらい時間は許されているんですが、そろそろ日韓関係について大急ぎでお話ししたいと思うんですが、当初話しようとしていたのは、そこにタイトルにありますように、国際システムの変動というものが日韓関係にどういう影響を与えて及ぼしてきた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でありまして、この場合の国際システムの変動というのは、2010年前後で起きたもの、つまり GNP の中国と日本の GNP がついに入れ替わって中国が経済大国として台頭したとか、あるいは日本が経済的に停滞するそういう時期が続いているとか、韓国がグローバル化というものを目標にして先進工業国として台頭してきた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ていたわけであります。そういったようなものが日韓関係にどういう影響を及ぼしたんだろうか、それから近年の3、4年間の日韓関係の非常に険悪な時期というのをどういうふうに説明でき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お話ししようとしておりました。しかし4番目に北朝鮮の核武装が日程に上るようなこういう事態、これも一種のシステムの変動にしてはいけないわけですが、システムの変動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してだから今長々と北朝鮮のことをお話ししてきたわけですが、
まあ日韓関係に関してはそういったことがあってですね、この数年間大変険悪な時期が続きましたが、私はこの原因というのはまあ歴史摩擦が一つ、それからこれ慰安婦問題ですね。それからやっぱり対中政策、中国をどう理解するか、中国にどう接近するかということに関する日中の対立、日韓の갭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しかし 그러나 それだけでなくて 그것뿐만이 ですね、 아니고요. 戦後70年という節目の年があったため 70년이라는 に 그런 です 어떤 ね、 분기점이 되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韓国も日 한국이나 本も自 일본이나 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 스스로의 確認するよう 정당성, な時期になっていま 아이덴티티를 したから、 확인해야 되는 시기가 日 되었고 韓のアイデンティテ 한일의 ィのクラッシュの 아이덴티티의 ようなものが 크래쉬 生 같은 じたよう 것들이 に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のは日本語では訳せない言葉で 번역이 です 안 ね、 됩니다. 日本では 일본에서는 아이덴티티를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韓国では 한국에서는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하시죠. 네, 제가 그걸 보고 なるほど 그렇구나. そんな風な 그렇게 訳 또 がする 번역을 할 수도 つまり自 있겠다라고 分は何か 생각합니다. ということでね、 결국 나는 뭐냐라는 日 거죠. 本人が考 일본 える 사람이 明治以降 생각하는 の自分は 명치 시대 自分とですね、 이후의 韓国人が 그 考え 자기 る 나 自分と 그리고 かでね、 한국이 うま 생각하는 く 자기 一緒に説明で同じ 같은 文脈のも 문맥 とで 안에서 説明できな 설명을 いとい 하지 うところが、 못하는 부분이 まあ 지금 동안 指導者同士の日 지도자들 韓の指 한일 導者同士の 지도자들 간의 論争を呼んだ 논쟁을 わけで 불러온 した。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高いレベルで発生した 높은 차원에서 논소가 발생한 관료기구 것이 구속, 관력 기관을 구속했고 사라니 게다가 메디아 언론의 내셔널리즘이 日本 그거를 国民日韓の両国の国民も 또 それに 올리고 こうし 또 きれないというような 한국과 そうい 일본의 う時期が 국민들이 거기에 또 영향을 続いて 받는 いた 그런 わけですが、 시대가 이어져 ま 왔습니다. あしかし去年の 그런데 12月11月12 작년 月に 11월 外相 12월에 会談 외무장관 そして 회담이 개최가 되었고 首脳会 그리고 談が 또 開かれて 정상회담도 ですね、 열렸습니다. まあ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 그래서 合意 위안부 が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私は若干こ 저는 れで本当に大丈夫かな、 과연 もうちょっと 이렇게 韓国の反応が心配 이렇게 합의할 で 수 있는 世論調査 건가? の数字を一生懸命見てたんで 한국 ありますが、 국민들의 상황을 계속 여론조사 등을 まあ、1 보면서 月の 봤는데 北朝鮮 1월에 の核実 북한의 験 핵 が 실험이 あってですね、 있었고 해서 まあ、それに救われたよう 아마 な 거기에 感じで 사람들의 이목이 だいぶ 집중됐고 日韓 그래서 合意について 한일 も 합의에 대해서도 まあ、少なくとも反 적어도 対よりは支 반대보다는 持の方が多くなるよう 지지하는 なそうい 쪽이 う感じになってき 많은 た。 그런 あ 모습이 まあ、 보였습니다. 相変わらずそれは一方に偏ったわけではない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韓国の世論は分裂してい 한국의 ると思いま 여론은 すが、 물론 한쪽으로 치우친 게 反 아니라 対一辺倒でな 여러 くなった 의견이 という 있지만 ことに、 반대파만 まあ、安堵しているわけで 있었던 게 あります。 아니다라는 데에 안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ですからそしてその 그리고 後 그 후에 安倍総理はで 아베 す 총리는 ね、日本の国会での施政 일본 方針演説で何 국회에서 回となくですね、 시정 韓 방침연설 国との 때 関係に関して 한국과의 は 관계에 대해서 戦略的な利益を 일본은 共有 한국과 する 전략적 이익을 最も 공유하는 重要な 가장 隣国という 중요한 こういう言葉を 이웃나라라는 使って 표현을 썼습니다. 説明しております。で戦略的利益を共有するというのはまさに그야말로 その首脳会談、外相会談以後の 외무장관 회담 表現に 이후의 なってきているわけで、 표현인데요. 日本側もそう 일본 いう目から 측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核実 그거는 験、 북한의 ミサイル実 핵 験に影響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 실험에 思 또 います。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日韓関係を考 그래서 えようとしているわけ 한일 관계를 네, 생각할 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관계 이렇게 보고 そ 있습니다. れからサードの配備決定がもたらしている中間の圧力っていうのもですね、日本から見ていると韓国 한국과 の 중국의 외교 마찰을 韓国は中 보더라도 国に 한국은 傾斜していると思ったらそうで 중국에 はないんだな。 경사했다, 中間にも問 치우쳤다라고 題がいっぱいあってですね、 생각했는데 한중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必ずしも 있구나라는 걸 中国一 생각하게 辺倒ではないん 되었고 だという 반드시 ことも 한국이 중국에 뭐, 완전히 뭐, 뭐, 치우친 게 아니다라는 하나의 사례로서 日本人を安心 일본 させているという面 사람들을 が 안심감을 実 일본 は 사람한테 ございます 심어준 で 면이 すから 있습니다. 今後の課題を最後に一つだけ申し上げて 마지막으로 おけ 앞으로의 ばですね、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領土問題や歴史 영토 問題は重 문제, 要でしょうが、 역사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そして日本にとっても重要なことでありますが、 이거는
한국, 일본 양측에 다 중요하지만 안전 보장, 안보의 문제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고 또 고집하다 보면 한일 관계는 악화되고 또 불행한 미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두 가지 문제, 역사 영토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시켜서 또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코노기 교수님, 제한된 시간에 많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핵 개발 의도는 체제 유지이니까 우리의 정책은 비핵화와 동시에 공존을 생각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한일 관계의 최근의 그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역사 문제 외에도 중국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정체성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베 총리 내각의 핵에 대한 인식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영토 문제와 함께 안보 문제를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전략 정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도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작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했는데 기존의 한일 관계가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선진국과 또 개도국의 상반되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서로 협조하는 협력 관계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의 충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외교원에서 전문가들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3분의 2입니다. 당시 근데 일본의 최근 군사적인 동향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라는 의견이 2분의 1,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전문가들 차원에서는 협력하는 상대라고 보면서 전략적으로는 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중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일본 측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는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미국에 대한 인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과거의 역사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이 있나요? 네, 일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위협으로 느끼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 그런 이웃나라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인의 3분의 1이 일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변했구나. 훨씬 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선생님 아까 그 아베 수상이 한국과 전략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셨는데요. 최근 아베 내각의 외교를 보면은 굉장히 정치성이 높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반드시 아베 내각뿐만은 아니고요. 지난번 크라스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후 일본의 외교는 요시다 독트린 라는 노선으로 대표가 되고 군사 안보 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면이 있었죠. 경제적인 이익은 추구하건대 하지만 정치 안보에 대해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냉전 종식 후에 주장하는 외교, 최근에선 적극적인 평화주의 등등의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본다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일본이 지역이나 혹은 글로벌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 의식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외교라는 가운데서 한국에 대한 그 전략적인 인식이 저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베 총리는 전략적으로는 이해라고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타프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戦後日本が長い間取ってきた政策というのは吉田ドクトリンなんていう言葉で簡単に表明されるんですが、ロープロファイルな外交ですよね。そして経済を中心とした経済発展を中心に考えるような外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베 수상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한 외교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아베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욕적이지 않느냐 하면은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정말 일본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그만해줬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이 종교적인 의사에 수학여행처럼 단체 여행 가듯이 가는 것은 좀 이상한 모습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종교적인 의식 행사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건 괜찮겠지만 좀 그렇게 그런 모습은 저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필두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시다 독트린에 대한 한계성 그리고 또 일본이 본래 고유의 것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보수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 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도 결코 한국 외교와 이렇게 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렇다 한다 해도 전쟁 전 2차 대전 전처럼 대외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겠다, 특히 군사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일본의 외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안심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매스컴, 국민 감정 이런 차원에서는 역시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역사를 직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요. 북한에 대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의 대선 국면 안에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협조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한다든지 혹은 국제적인 제재 국면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선생님, 교수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비교적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엔의 장소에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한일은 협력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는 아까서부터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론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일의 군사 협력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간에도 협조를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보 공유 등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위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일 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있을 때 제가 보다 보니까 관료들 차원에서조차도 외무 관료들끼리 그 사이가 나빠져서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 해도 한일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던 사람들은 군 쪽에서는 현장에서 아무래도 필요한 국면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교류를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선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조금 관점을 높여보죠. 지역 차원에 있어서의 생각을 하면은 한일 간의 협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근 들어서 점차적으로 대립 구조로 가고 있고요. 이런 것이 나와서 지역 안전성을 우려하는 영내 국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양국만이 이 지역의 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등등을 생각을 할 때 이 영내에 있어서의 미들 파워라는 것이 필요한 고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등의 국가들이 함께 서로 협조를 해서 뭐 말씀드리자면은 멀티라테럴 코퍼레이션 이런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先ほど윤도민委員長がですね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 말씀을 주셨을 적에 들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 한국 외교의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전보장, 특히 국익을 중심을 하는 국익의 중심은 생존이고 또 동아시아의 안정과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한국은 글로벌 국가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는 세계 시장과의 접근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전략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일본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야 되고요. 동아시아의 한국 분들은日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아직도 중국과도 안정과 균형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한국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글로벌한 공익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매우 커다란 전략적인 이익 공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목표라든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그럼 지향해야 하는가 혹은 가치관을 어떻게 가치관 공유 이런 커다란 그 기타 것들도 이미 또 공유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공유해야 할 것들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역사 문제
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소외된 문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크게 하지 않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한국 분들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국적인 문화적인 전통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끝까지 추궁을 해야지 좀 이렇게 성이 풀리는 그런 성질이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독도 문제를 보더라도 이게 원래 한국 것이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납득을 꼭 해주어야지만 만족을 하는 그런 게 일종의 원리주의적인 경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문화적인 전통이니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의 전통은 또 그 반대입니다. 그런 논의는 그냥 좀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좀 해결하고자 하는 뭐 좋은 전통은 아닙니다. 나쁜 전통이 있지만 한일 간에 그런 문화적인 전통의 대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요. 좀 조금 더 서로 간을 잘 알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면은 국가의 문화와 사무라이 문화, 선비의 문화의 차이가 외교 정책 또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교수님의 지론에 대해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오코노기 교수님께 여러분들 감사의 뜻을 담아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